네, 종목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송기훈 고수와 함께 할 텐데요. 앞서서 설 이후에 시장을 이끌 만한 그 주도주를 공개하시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첫 번째 종목은 어떤 내용입니까? 첫 번째 종목으로 꼽은 것은 이오테크닉스입니다. 네. 반도체 레이저 마커 전문 레이저 응용기기 전문 제조업체로 1989년에 설립한 이래 끊임없이 레이저 마킹 분야에서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는 회사고요. 특히 올해 HBM 시장이 상당히 좀 개화가 될 거로 보이는데 작년부터 HBM 시장이 굉장히 좀 핫했잖아요. HBM4부터는 이 이오테크닉스의 장비가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올해 굉장히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의 레이저 기술력이 또 상당히 주목받고 있더라고요. 앞으로의 성장세, 앞으로 흘러갈 방향성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정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레이저 장비 회사고요. 정밀 가공을 할 때 꼭 필요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레이저 어닝 장비 같은 경우에는 낸드 프레시 같은 경우에 꼭 적용을 해야 되는 장비고 작년 대비 올해 매출이 한 2배 정도 늘어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HBM3까지는 보통 TC 본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열 압착하는 이 방식으로 이 적층을 쌓을 수가 있는데요. 올해부터 이제 HBM4로 넘어가면 이 적층이 20단 이상 넘어가게 됩니다. HBM4에서 HBM5, HBM6로 넘어가는 적층이 20단 이상 가면 이 열압착 방식으로는 좀 무리가 가고요. 이 신호 전달에 좀 굉장히 원활하지가 않아갖고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는 이제 이 이오테크닉스가 지금 개발을 해가지고요. 지금 테스트를 마쳤고 올해 하이닉스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에도 이 이오테크닉스의 이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가 납품 예정에 잡혀 있고요. 특히 레이저 마킹 시장에서는 국내에서 독보적으로 약 90%가 넘는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이 HBM 시장이 커가면 커갈수록 이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가 필수 장비가 되기 때문에 올해 아니면 또 내년에 내후년 상당히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지금 유리기판이라고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들 또 접하셨을 것 같은데 유리기판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일까요? 예, 그렇죠. 예,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이제 유리기판이 최근 핫하게 나타났는데 원래 유리기판이라는 것은 이제 이 다우코닝사에서 개발을 했거든요. 이게 상용화 가려면 맨 처음에 2030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2030년 얘기가 나오다가 2027년 얘기가 나오다가 최근에 SKC를 통해서 상용화를 한 발 다가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SKC 앱솔릭스를 통해서 지금 2026 내년이면 상용화가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내년이면 상용화 유리기판이 상용화가 되게 되면 이 이오테크닉스의 레이저 드릴링 장비가 있거든요. 이 레이저 드릴링 장비가 이 유리기판에 가장 최적화된 장비입니다. 기존에 이제 이 레이저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CO2 레이저 장비가 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UV 이 고체형입니다. 고체형 이오테크닉스 UV 레이저 장비가 이 유리기판에 적용을 하게 되면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지고요. 그다음에 이 수율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일본 업체 대비해서 CO2 레이저 대비해서 이 UV 레이저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시장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설 이후 시장을 이끌 만한 주도주 저희가 첫 번째로 이오테크닉스를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기대되는 포인트와 경쟁력을 보여주셨는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제가 좋을까요? 그 기본적 분석이나 이제 기술적 분석을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요, 이오테크닉스 월봉입니다. 저는 이제 주로 주봉하고 월봉을 보여드리는데 월봉 보시면은 지난달하고 이번 달에 좀 올라왔고요. 그 전에 한 반년 가까이 좀 굉장히 긴 하락을 했죠. 주봉으로 보시면은 지금 네. 고점이 28만 1,000원에서 한 10만 원대 초반까지 빠졌었습니다. 빠져가지고 지금 한 15만 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는 상태인데 고점 대비해서 아직도 약 절반 가까이 회복밖에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굉장히 좀 오랜 조정을 거쳐가지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 성장성을 반도체 산업의 성장성을 보고 연기금이나 기관에서 굉장히 매집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15만 원대 초반 전후반에서 매집을 해가지고 저희 한 20만 원대까지 끌고 가는 전략, 20만 원대 초반까지 끌고 가는 전략을 사용하시면은 기대 수익률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설 이후 시장을 이끌 주도주 저희가 기대되는 종목들 파헤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어딜까요? 두 번째 종목은 전력 인프라 관련주로 저평가의 성장성이 기대되는 대한전선입니다. 네. 오랫동안 소외되고 잊혀진 종목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고 있지만은
동사는 초고압 케이블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종합 전선 회사로요. 그다음에 해외 생산 거점을 비롯해서 국내 생산 거점을 확장해 나가면서 굉장히 국내에서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업체입니다. 대한전선 지금 저희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두 번째 종목을 대한전선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예. 근데 뭐 전력객이 좋았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뭐 상승세가 어마어마했던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상승세가 뭐 한 10배 이상 간 종목도 있고 그러니까요. 많은데 네. 대한전선은 전혀 가지를 못했어요. 보시면은 아.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텐데 전혀 실적 대비해서 주목을 못 받았고요. 시장에서는 전력 기기 쪽만 굉장히 주목을 받았지 사실 이 전선 쪽은 주목을 많이 못 받았거든요. 근데 네. 전선 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시대에 가장 주목을 받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인프라, 투자, 전선 쪽이거든요. 아. 전력 기기는 이미 많이 투자가 돼 있고요. 이제 최근에 이거 좀 이런 얘기를 좀 해서 좀 그렇지만 이 LA 산불의 큰 원인도 노후화된 전력 케이블이 원인이라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네네. 그래갖고 이 트럼프 2기 시대를 맞이해서 가장 인프라 투자가 중요하고 이 노후화된 전력선을 갖다가 교체하게 되면 가장 수혜를 많이 보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선 업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트럼프 시대의 여러 가지 변화라든가 이런 것 역시도 이 관련 업종의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 호재뿐만이 아니라 또 특히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 신성장 동력으로 고부가 가치 해저 케이블 생산을 갖다 굉장히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2027년도까지 약 1조 원 가량을 투자를 해가지고 공장을 증설할 예정입니다. 1공장 건설에 약 2,200억 원, 2공장 건설에 약 7,2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고요. 이 공장까지 완성이 되면 연간 1만 8천 메트릭 톤, 그러니까 메트릭 톤이라고 그냥 톤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만 8천 톤, 1만 8천 톤의 해저 케이블 생산이 연간 가능하고요. 또 그다음에 쿠웨이트에서 짓는다 대한 쿠웨이트 공장을 준공해서 광 케이블 쪽까지도 지금 투자를 하고 진출을 했습니다. 이 광 케이블 쪽은 중동 쪽을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주변 국가로 굉장히 좀 시장을 확대한다는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고압 송전 케이블, 해저 케이블, 광 케이블까지 3박자까지 갖춘 굉장히 성장성이 주목이 되는 저평가된 업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실적이 뒤따라줘야 이 종목의 또 미래가 또 네. 확실하게 담보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적이나 수주 잔고 이쪽 부분에서도 언급해 주실 포인트가 있을까요?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요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좀 올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줬고 특히 최근에 영국서 약 1,000억 규모의 초고압 전선 케이블 프로젝트를 땄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3분기 대비 수주 잔고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3% 증가한 1조 6,288억을 기록하고 있고 네. 올해는 거기에서 또 약 40% 이상 성장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또 성장도 기대가 예. 된다. 알겠습니다. 자, 기대되는 포인트들, 뭐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실적 개선 여러 가지 등 함께 보셨어요. 접근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제가 지금 네.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은요 월봉으로 보시면은 이제 잘 안 보이거든요. 워낙 오랫동안 횡보를 했고 네네. 부도가 나서 다른 회사로 넘어갔던 회사여서 사실은 대한전선이 우리나라 최초의 전선 회사였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주봉으로 보시면은 지금 인수인계되고 그다음에 가격이 2024년도에 2만 원을 넘었다가 만 원까지 빠져가고 절반 정도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복해서 13,700원대에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회사의 기본적 가치를 분석하면 약 2만 5천 원 정도의 가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만 5천 원 대비 지금 13,780원이니까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죠. 주봉으로 보시면 이제 막 긴 조정을 마치고 막 올라가는 입장이거든요. 올라가는 입장이고 이 마찬가지로 20주선이 막 머리를 들면서 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3,000원에서 13,5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집으로 접근하셔가지고요. 아까 제가 말한 25,000원. 그러니까 일단은 2만 원대 강한 저항이 있지만은 중장기로는 25,000원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난 중장기 시로 그냥 원하는 수익 이 정도면 만족해 하면 2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짧은 시간 내에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송기훈 고수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필살기 고수 외전을 카카오 채널에서 검색해서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심주 저희가 이 이슈를 설 이후에 시장을 이끌 만한 기대주로 압축해서 선별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 가봐야죠. 예, 세 번째 종목은 네. 현대오토에버입니다. 현대오토에버는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제 이 정몽구 회장이 SUV 차량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른바 자율주행을. 네. 자율주행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업체고요. 트럼프 2기 자율주행 정책 로보택시 테슬라의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규제 완화, 자율주행 관련된 규제 완화 이슈 말씀하신 대로 기대되는 또 이야기로 언급되고 있고 이 밖에도 주목할 만한 호재는 뭐가 있을까요?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발표하면서 추후 자동차 시장의 먹거리는 자율주행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에서 자율주행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동사가 가장 큰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추후 이 로보택시를 비롯해서 자율주행차의 이 현대오토에버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게 현대차 그룹 관련해서도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에 현대차 쪽이 이제 엔비디아와 지금 보면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 이게 지금 말씀하신 기대주에까지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현대차가 이 엔비디아하고 전략적 제휴를 마치면 약 24조 원을 투자하기로 네. 했거든요. 이 24조 원을 투자하면서 가장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쪽이 바로 이 현대오토에버고요. 이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정의성 회장 개인 지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에서도 어떤 조커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로 지금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김용구 사장이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성장성, 주주환원 이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는 회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주주 환원 정책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 투자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5년간 2배 이상 배당금을 높이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언급된 것 같고요. 예. 추가 설명 좀 해주시죠. 주주환원 정책 5년간 이제 2배 이상 높이겠다 하는데 이게 이제 실적이 뒷받침돼야지만 이게 높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2027년까지 매출 5조 원을 이 현대오토에버가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미래의 먹거리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나 데이터 유지 보수 이쪽 같은 경우에 이쪽에다가도 장점을 갖고 차세대 먹거리로 키우고 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 현대오토에버의 캐시카우 역할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서 버는 돈으로 투자와 배당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자, 기대가 되는 종목들 세 번째가 나왔습니다. 현대오토에버 투자 전략, 기술적 분석을 보기 위해서 차트로 한번 가볼까요? 자, 제가 갖고 온 종목 오늘 세 종목 다 특징을 보시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조정을 줬다는 네네.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막 바닥에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굉장히 좀 적은 거죠. 제가 오늘 이따가 강의할 내용 중에 PBR을 이용하는 매매법이 있거든요. 네. 전부 다 그 PBR 매매법 하단에 위치한 종목입니다. 그 리스크는 적고 기대 수익률은 굉장히 높은 종목을 제가 오늘 갖고 왔는데 현대오토에버도 그 중에 한 가지 종목이죠. 보시면은 주봉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긴 시간을 조정을 줬죠. 잠깐 26만 3천 원에서 13만 8천 원까지 역시 고점 대비 반토막하게 난 종목이고 최근에 12만 5천 원을 저점으로 해서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3만 원에서 13만 5천 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요. 기대 수익률은 좀 높게 잡아도 됩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최소한 뭐 20만 원 이상 이렇게 잡게 되면 50% 이상의 기대 수익률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고요. 이 밖에 또 송기훈 고수께서 또 언급하고 싶으신 종목, 관심주가 있을지요? 제가 꼭사주로 갖고 왔습니다. 꼭사주로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기훈 고수의 꼭사주, 꼭 사야 할 주식이 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필살기 고수회전을 카카오 채널에서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SBS 비즈 앱을 통해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앱을 다운받으셔서 다양한 정보 쉽게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송기훈 고수의 꼭사주가 궁금해집니다. 어떤 종목으로 엄선하셨는지 힌트를 좀 들어볼까요? 최근에 이제 K 트렌드 열풍이 대단하죠. 네. 그래서 K 트렌드 열풍의 수혜주로 작년보다 올해가 더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또한 지난해 충분한 조정으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이 상장 이후에 한 번도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는 굉장히 우량한 회사입니다. 화장품 ODM 사업을 국내에서 제일 처음 시작한 회사이기도 하고 ODM 사업뿐만 아니라 헬스 뷰티, 그다음에 제약 CMO 사업까지 진출해서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로 인해서 업계 선두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유망한 회사입니다. 화장품 관련주가 꼭사주로 등장을 했습니다. K뷰티가 열풍이 대단하다 하셨는데 미국 시장에서도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최근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전체 화장품 시장에서 보면 미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 시장에서 화장품 우리나라 차지하는 비중이 약 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밖에 안 되니까 아직도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 꾸준히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까지 유의미한 성장이 담보되어 있는 회사로 미국의 자체 공장을 설립해서 공장 가동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수요가 늘어 올해 2분기까지 미국에서 공장을 증설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증설 이슈까지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게 증설이 생산량을 늘리게 되니까 실적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작년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 영업이익은 41%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가가 조정을 받아서 올라오질 못했고요. 특히 미국 법인의 성장세가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올해 공장 가동률이 미국 법인은 100%를 달성할 정도로 성장세가 뒷받침되고 있고 올해 매출 같은 경우 2024년도보다 약 15% 이상, 영업이익은 무려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생산 능력이 올해 20% 이상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증설 효과가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특히 이 K 브랜드의 실질적인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이기도 하죠. 자, 기대되는 포인트 여럿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어떤 종목인지 송기훈 고수의 꼭사주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이 투자의 최종 판단,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항상 내 계좌를 지킬 수 있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송기훈 고수의 투자 전략 미니 강의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키워드는 기본적 분석으로 매력적인 종목을 고르는 방법입니다. 주식 분석은 크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기본적 분석은 중장기 투자에 적합하고 비교적 리스크가 적고 기술적 분석은 단기 투자에 적합하며 대신 리스크가 큰 게 단점입니다. 기본적 분석이란 기업의 재무제표, 산업 분석 등을 이용해서 기업의 내재 가치를 파악하여 투자하는 방법으로 대부분 개인이 어렵다고 느끼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기본적 분석을 몇 가지 지표만으로 간단하게 분석해 저평가 종목을 찾아내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지표를 이용해서 찾는지 말씀드리면은 신용 가부 여부, 유보율, 5년 평균 PBR 밴드, 보통 이 정도 세 가지만 이용하면 개인 투자자 누구도 간단하게 우량주를 리스크 적게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세 가지 지표를 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 가부 여부는 주식 투자 시 각 증권사마다 신용 매매가 되는 종목이 있고 안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종목 선정 시 증거금 100% 종목은 가급적 피하면 상패나 갑작스러운 거래 정지 등에서 비교적 안전합니다. 즉 신용이 되는 종목은 증권사에서 개인 대신 재무적으로 우량 종목을 분석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유보율은 부채 비율의 5배 이상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부채 비율이 100%라면 유보율은 500% 이상인 종목을 고르면 중장기 투자에도 비교적 안전하게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지표를 통해 종목을 골랐으면 마지막으로 5년 평균 PBR 밴드를 현 주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5년 평균 PBR 밴드 하단에 위치한 종목인지 5년 평균 PBR 밴드 상단에 위치한 종목인지 파악하여 하단에 위치한 종목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5년 평균 PBR 밴드 하단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저평가라는 것이고 하락보다는 상승할 확률이 월등하게 높고 중장기 투자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5년 평균 PBR 밴드를 이용하여 매도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밴드 하단에 매집 후 밴드 중간에 가서 일부 익절 후
나머지는 상단 부분까지 가지고 와서 매도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초보자들도 쉽게 매도 포인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우리나라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의 5년 평균 PBR 밴드 모습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은 연평균 PBR 밴드 상단에 가면 하락을 하고 하단에 가면 하반 경직성이 확보되면서 하락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 대부분은 5년 평균 PBR 밴드 상단일 때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주가가 화랑이 되면서 여기저기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고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핫한 이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주가는 내리막길을 걸으며 밴드 하단으로 내려오고 밴드 하단에일 때는 온갖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투자를 꺼려하지만 주식 고수들은 오히려 이때 적극 매집을 시작합니다. 매집하는 방법은 음봉시 분할 매수를 통하여 최대한 평단가를 낮추면서 그만큼 리스크를 줄여들고 기대 수익률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